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여행 좋아하시나요? 어딘가 낯선 곳으로 떠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만큼 설레는 일도 없죠. 오늘은 지구 반대편, 알면 알수록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세계. 각국의 이색 문화들을 함께 탐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제가 평소에 호기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이색 문화를 찾아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같이 떠나볼까요?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미처 몰랐던 세상의 흥미로운 면모를 발견하는 특별한 여정이 될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은 이색 문화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각 나라의 독특한 풍습이나 전통 같은 걸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새롭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통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최근 등장한 신기한 문화 트렌드까지 두루 살펴볼 거예요. 아마 깜짝 놀라실 만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오래된 것만이 문화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흐름들도 모두 문화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더욱 흥미로울 거예요. 예를 들어 인터넷 밈이나 특정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언어 사용 방식도 넓은 의미에서는 새로운 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문화의 스펙트럼을 함께 탐색해볼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알아볼 곳은 바로 서울입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이색 문화가 아니라고요? 천만에요. 우리나라도 정말 재밌고 새로운 문화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정말 특별한 문화 행사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1월의 매주 금요일 밤마다 서울시립문화시설 8곳에서 문화로 야금야금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이름부터 너무 귀엽고 재밌지 않나요? 이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금요일 밤에 문화를 야금야금 즐기자는 건데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한옥 콘서트를 열고 운영궁에서는 전통 공예 체험이나 국악, 공연 같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관람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들어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오감, 만족형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퇴근 후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완벽한 문화생활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전통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운영궁 같은 곳은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에는 또 다른 매력을 뽐내죠. 종로에 위치한 운영궁은 조선 후기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적지이면서도 동시에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도심 속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프랑스 르네상스풍 건축 양식도 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죠. 조선시대 건축물에 서양 건축 양식이 가미되었다니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이 공존하는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곳은 단순한 역사 유적지를 넘어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영궁은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사저이자 고종이 즉위 전까지 살았던 곳으로 조선 말기 왕실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인데요. 이곳에서 펼쳐지는 현대적인 문화 행사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서울만의 독특한 매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찾아보면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문화적 경험들이 많다는 사실,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익숙한 공간조차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색적인 문화의 보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으로 살펴볼 이색 문화는 바로 반려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전시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반려동물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죠. 그런데 단순히 동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반려라는 개념을 확장해서 생각하는 이색적인 전시회가 열렸어요. 바로 보령 모산조형미술관에서 진행된 반려육감 짝이 되는 동물하는 전시인데요. 이 전시는 짝이 되는 동물을 동물뿐만 아니라 돌, 식물, 심지어는 일상의 파편까지도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정말 기발하고 새로운 생각 아닌가요? 돌멩이 하나, 길가에 핀 작은 풀 한 포기에서도 짝이 되는 동물을 발견하고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탐구하는 거죠. 서로 다른 지역의 기억과 교류,
그리고 돌봄의 실천을 담아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사고방식을 한 단계 더 확장시켜주는 멋진 문화 현상인 것 같아요. 이 전시는 현대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잊히기 쉬운 작은 존재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환기시키고 모든 생명체와 무생물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재조명합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삶의 동반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깊이 성찰하게 하는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셈이죠. 이런 전시회를 통해 우리가 주변의 모든 것들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의미 있죠. 이는 곧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과도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화적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화는 바로 축제를 통한 문화 체험인데요. 요즘 축제들은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독특한 컨셉과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드론보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첨단 기술이 가득할 것 같지 않나요? 이 축제는 첨단 기술과 이색 볼거리 그리고 문화예술이 아주 멋지게 조화를 이룬 행사였어요. K-컬처와 K-밀리터리가 어우러진 종합축제라고 평가받았다고 하는데 드론이나 로봇 같은 첨단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K 흑표 전차나 K9 자주포 AH-64E 아파치 헬기 같은 실제군 장비들까지 전시되어 있었다고 해요. 와, 생각만 해도 정말 멋진데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을 것 같아요. 이 축제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미래 기술의 발전 방향과 우리의 국방력을 시각적으로 체험하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드론 시연이나 로봇 퍼포먼스는 첨단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실감하게 하며 미래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주죠. 이런 축제는 단순히 재미를 넘어 미래 기술과 우리 문화의 접점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영감을 주는 이색적인 문화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 기술이 예술과 결합하여 대중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는 방식은 매우 흥미로운 접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한국인의 소울푸드, 바로 떡볶이를 주제로 한 아주 기발한 축제도 열렸어요. 상상해 보셨나요? 떡볶이 미식 축제라니. 전국 각지의 떡볶이 브랜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자의 이색 레시피를 공개하고 지역 특산물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떡볶이 요리들을 선보였다고 해요. 단순히 떡볶이를 시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떡볶이를 만들어보는 체험이나 다양한 공연, 심지어 떡볶이 경연까지 정말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가득 찬 복합형 축제였다고 합니다. 떡볶이 하나로 이렇게 풍성한 문화축제를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떡볶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축제였을 것 같아요. 매콤달콤한 떡볶이의 매력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통하는 법이죠. 이 축제는 단순히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떡볶이라는 하나의 음식, 테마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떡볶이를 맛보며 자신만의 인생 떡볶이를 찾기도 하고 떡볶이와 관련된 추억을 공유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음식이라는 보편적인 요소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정말 신기하고 새로운 이색 문화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눈을 돌려 해외로 떠나볼까요? 지구 반대편의 이색 문화들을 알아보는 건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죠.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세계 각지로 떠나볼 건데요. 상상 속에서 떠나는 여행인 만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마음껏 즐겨주세요. 각국의 독특한 문화는 그 나라의 역사, 지리, 기후,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할 거예요. 어떤 문화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또 어떤 문화는 유쾌한 웃음을 선사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혹시 스위스의 알프스 하프 연주를 아시나요? 알프스 하프는 길이가 3m가 넘는 아주 거대한 목관악기인데요. 스위스 알프스 산자락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는 정말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단순히 악기 연주를 넘어서 알프스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문화예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웅장한 산세 속에서 울려 퍼지는 알프스 하프 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알프스 그 자체의 숨결처럼 느껴지며 듣는 이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죠. 연주자들은 이 거대한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며 알프스의 메아리를 통해 자연과 소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악기는 원래 산속에서 목동들이 멀리 떨어진 가축들을 부르거나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통신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음악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오늘날의 예술적인 악기로 발전하게 된 거죠. 알프스 하프 연주는 스위스의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스위스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문화 요소 중 하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소리를 직접 듣는다면 알프스의 대자연 속에서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이색적인 문화로는 멕시코의 죽은 자들의 날이 있습니다. 이 축제는 단순히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죽은 이들을 기리고 함께 즐기는 명절이에요. 해골 모양의 설탕 과자나 화려한 분장을 한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죽은 자들이 잠시 이승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믿습니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유쾌하게 기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아주 이색적으로 다가오죠. 색색깔의 아름다운 꽃과 장식으로 꾸며진 제단, 그리고 흥겨운 음악과 춤이 어우러져 축제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합니다. 왠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삶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아주 따뜻한 문화랍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라고 믿으며 죽은 자들이 1년에 한 번씩 가족들을 방문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과 물건들을 준비하여 제단에 올리죠. 화려한 해골 분장과 마리골드 꽃으로 장식된 제단, 그리고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퍼레이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합니다. 이 축제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그 독창성과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멕시코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겨있는 이 축제는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합니다. 유럽으로 넘어가 볼까요? 스코틀랜드의 하이랜드 게임은 정말 전통적이면서도 이색적인 스포츠 문화인데요. 이 게임은 켈트족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통나무 던지기, 해머 던지기 같은 아주 힘겨운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키가 크고 힘이 센 스코틀랜드 남자들이 킬트라는 전통 의상을 입고 참가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박진감 넘치고 멋있습니다.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넘어서 스코틀랜드의 역사와 민족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화 행사예요. 특히 통나무 던지기는 육중한 통나무를 들어 올려 정확히 던져야 하는 고도의 기술과 힘이 필요한데요. 선수들의 근육질 몸매와 함께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고대 스코틀랜드 전사들이 전투 능력을 단련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힘을 겨루는 것을 넘어 참가자들은 스코틀랜드의 지역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습니다. 격렬한 경기와 함께 백파이프 연주, 하이랜드 댄스 등 전통 예술 공연도 함께 펼쳐져 축제의 분위기를 더합니다. 킬트와 함께 휘날리는 하이랜드 플링 댄스는 스코틀랜드의 활기찬 에너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죠. 이처럼 하이랜드 게임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스코틀랜드의 정신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축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이들의 경기를 본다면 아마 여러분도 모르게 응원의 함성을 지르게 될 겁니다. 아시아로 돌아와서 일본의 독특한 문화도 빼놓을 수 없죠. 일본에는 가부키라는 전통 연극이 있는데요. 화려한 의상과 분장, 그리고 과장된 연기가 특징입니다. 특히 남자 배우들이 여자 역할을 하는 온나가타 연기는 정말 일품이라고 해요. 가부키는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을 넘어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나 무대 장치, 그리고 음악까지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공연 중간중간 관객들이 외치는 추임새도 가부키의 중요한 문화 요소 중 하나라고 하니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가부키는 17세기 초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사랑받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예술입니다. 배우들은 붉은색, 흰색, 검은색 등을 사용하여 얼굴에 독특하고 강렬한 화장을 하는데 이를 구마돌이라고 부릅니다.
이 화장은 인물의 성격이나 감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죠. 또한 무대 장치 또한 매우 정교하고 화려하여 관객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회전 무대나 하나미치라고 불리는 배우들이 객석을 가로지르는 통로는 가부키만의 독특한 연출 방식을 보여줍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부키는 일본의 미적 감각과 전통, 연극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가부키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단순히 연극을 보는 것을 넘어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일본의 예술혼을 직접 체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번 가부키 공연을 관람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또 인도네시아 발리의 발리 힌두교 의식도 정말 신비롭고 이색적인데요. 발리의 길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바구니에 담긴 꽃과 쌀, 향 등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신들에게 바치는 곡물인 찬항사리라고 합니다. 발리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 찬항사리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신들에게 바치며 평화와 감사를 기도해요. 종교가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알록달록한 색깔과 은은한 향기가 발리 특유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해주죠. 이처럼 신에 대한 경외심과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발리.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리 사람들은 우주와 자연의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믿음이 그들의 일상생활과 의식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찬항사리를 만들 때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 꽃과 곡물, 향초 등을 사용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명상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집 앞이나 상점 앞에 놓인 찬항사리는 악기를 쫓고 행운을 비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발리를 신들의 섬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처럼 발리 힌두교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발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만큼이나 매력적인 이들의 영적인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발리에 방문한다면 화려한 해변뿐만 아니라 이런 소박하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문화의식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색 문화는 바로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하카 HAKA입니다. 하카는 마오리족의 전통춤이자 의식인데요. 격렬한 동작과 힘찬 구호,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혀를 내미는 독특한 표정이 특징입니다. 원래는 전쟁 전 사기를 높이거나 중요한 행사를 기념할 때 추던 춤이었지만 지금은 뉴질랜드 럭비 대표팀인 올 블랙스가 경기 시작 전 추는 모습으로도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죠. 하카는 단순히 춤을 넘어 마오리족의 용맹함과 정신을 담고 있는 아주 강력한 문화 표현입니다. 선수들의 우렁찬 함성과 함께 펼쳐지는 하카는 상대 팀에게는 위압감을 주고 관객들에게는 전율을 선사합니다. 하카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테카 메이트와 카파오파오카, PAO 등이 있습니다. 올 블랙스가 주로 추는 하카는 카마테로, 이 하카는 적을 겁주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마오리족의 전설적인 추장인 테 라우파라가 부족 전쟁에서 승리한 후 기쁨과 승리를 표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하카를 추는 마오리족 전사들의 강렬한 눈빛과 온몸으로 표현하는 기상은 보는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하카는 마오리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며 그들의 강인한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유산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 스포츠 경기와 같은 새로운 맥락에서 재해석되어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점이 더욱 특별합니다. 이처럼 문화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계승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화 트렌드부터 지구 반대편의 전통적인 이색 문화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알면 알수록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신기하고 재밌는 문화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각 나라마다 독특한 역사와 생활 방식이 담겨있는 이런 문화들을 이해하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다양한 문화들은 단순히 이국적인 볼거리를 넘어 그 문화권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창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죽은 자들의 날을 통해 우리는 삶과 죽음을 대하는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배울 수 있고
발리의 찬항사리 의식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경건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죠. 스위스 알프스 하프의 장엄한 소리는 대자연 속에서 겸손해지는 인간의 마음을 대변하고,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게임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는 켈트족의 강인한 정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일본 가부키의 화려함 속에서는 일본인들의 미학적 감각과 전통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화들은 각기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지만 결국 인간 삶의 본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보편적인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는 절대 정지되어 있지 않고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새로운 형태로 진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거나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죠. 이런 다양한 문화적 시도들이 세상을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또 어떤 신기하고 재미있는 문화들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날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우리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세상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처럼 문화는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즐거움과 신선한 충격을 드렸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는 또 어떤 이색적인 이야기들을 들고 올지 기대해주세요. 저는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